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노승주 사장님 뭐 태양 이런 소리 안 하네요. 너무 가만 안 둘렀겠는데. 며칠 전만 해도 날씨가 목소리 더웠는데 오늘 좀 춥다 그죠? 안 그렇습니까? 네. 그래도 우리는 추운 거 별습니다. 진짜 좀 열기가 화끈하니까. 예. 금연포유부에 좀 오랜만에 우리 사장님들 뵙는 것 같아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 회사가 하는 사업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DNA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해가지고 우리는 유전자 검사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사업이 우리 사업의 핵심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이야기는 우리 이제 오래된 사장님들께서는 많이 들어보셨고 또 새로운 사장님들한테는 굉장히 새로운 이야기가 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유전자 검사 사업을 하게 된 배경이 이렇습니다. 아미코제라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지금도 있습니다. 아미코제라는 회사가 이제 2000년도에 만들어졌고 저는 아미코제라는 회사 2000년도 만들어질 때부터 거기에서 일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아미코제는 떠나지 못하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미코제라는 회사가 2000년도 만들어졌는데 우리나라의 효소 산업을 좀 아주 확장시켜 보려고 효소를 잘 만드는 회사로서 계속 연구 개발 활동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중간에 우여곡절 좀 힘든 거 이런 걸 다 극복하고 2013년도에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합니다. 우리나라 코스닥 시장에 상장을 해서 이제 상장을 하면 이제 주식을 장에다 내놓는 거죠. 장에다 내놓으면 그 주식의 가치를 소비자들이 보고 가치가 좋으면 좀 편하게 사고 가치가 안 좋으면 안 사고 뭐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아미코제는 상장할 당시에 가치를 좀 많이 인정받아가지고 좀 높은 가격으로 팔렸어요. 그래서 많은 주식을 판매한 대금의 많은 부분이 아미코제는 회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미코제는 그 돈을 가지고 이제 어떻게 이용할까를 고민하다가 아미코제의 성장에 필요한 기술을 개발하거나 성장에 필요한 제품을 생산하거나 성장에 필요한 연구 개발을 하는 그런 회사에다가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투자를 해서 어떤 회사는 자회사를 그렇게 하고 어떤 회사는 이제 연구 개발하는데 비용을 지불하고 그 어떻게 연구가 되고 있는가 쳐다보기도 하고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제 쪽에서 현재 12개의 그룹으로 아미코제를 만들어졌어요. 2013년도에 그렇게 이제 상장을 하고 그런 작업을 하고 있고 2014년도, 15년도 무렵입니다. 2014년도가 아미코젠이 효소 사업도 열심히 했지만 건강기능식품 소재 건강기능식품 완제품 사업도 그때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건강기능식품 완제품 사업은 그 당시에 아미코젠이 유통 조직이 없었기 때문에 OEM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약회사들한테 제품을 완전히 만들어서 제약회사에 납품하면 그 제약회사는 그걸 약국에 판매하는 그런 형태였어요. 지금은 없을 겁니다. 근데 2014년, 15년 정도 당시에는 약국에 가면 실제 이제 유한장입니다. 유한장의 제품을 이렇게 딱 가셔서 보면 뒤쪽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제조원 아미코젠, 판매원 유한장이에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런 사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또 원료도 이제 우리나라의 굴지의 식품회사나 제약회사 또는 외국에 수출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OEM으로 팔고 그냥 소재 좀 팔고 하는 것은 사실 아미코젠 자체는 큰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유통을 좀 확장시켰는데 도저히 유통이 잘 안 되는구나. 이 유통을 좀 어떻게 하면 좀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최종 내린 결정이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우리 연구를 열심히 하자. 효소만 하자. 이런 결정으로 갔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때 이제 저는 아미코젠이 이제 사업부가 2개가 있는데 한쪽 사업부는 특수효소 사업부라고 해서 세상에 없는 효소를 만드는 그런 사업부가 있습니다. 그건 R&D 센터에서. 그래서 이제 거기서 특수효소를 잘 만들어서 2004년, 2005년 무렵에 유럽에 있는 다국적 제약회사죠. 산도스라는 제약회사에 기술로 수출해서 한 100억 정도 기술료를 받은 적도 있고 또 잘 개발해서 2009년, 10년에는 중국에
항생제, 쇠파기 항생제라는 게 있습니다. 쇠파기 항생제를 만드는 필요한 요소를 1단계 요소라는 게 있어요. 그 1단계 요소를 줘서 중국의 쇠파기 항생제 만드는 모든 제약회사에 그 효소를 다 납품하게 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특수효소 사업은 아주 잘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맡은 게 건강기능식품 사업고 이걸 제가 맡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유통이 잘 안 되니까 말하자 이런 이제 결정에 도달하기 직전에 제가 가만히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게 이래 갖고 잘못하면 뭐가지 날라가기 생각했는데 어떻게 할까? 저만 뭐가지 날라가면 괜찮은데 그때 같이 일하던 건강기능식품 사업부 쪽에 있는 사람들 다 큰일 나게 생겼다. 어떻게 할까를 계속 고민했습니다. 건강기능식품이라는 게 좋기는 몸이 참 좋고 지금도 먹는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의 거의 대다수가 건강기능식품을 먹거나 먹은 적이 있죠. 이런 식으로 대답하려고 작정을 하시면 제가 유즈드 플래닛 가정에 우리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리죠. 우리 몸에는 자율신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자율신경은 우리가 통제하지 못하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위가 막 밥을 먹으면 움직이거나 심장이 팔딱팔딱 이런 건 자율신경이 하는 겁니다. 이 심장을 자기 의지대로 중지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 사람 대박입니다. 그 사람 지금 억수로 돈 벌 수 있습니다. 그런 건 안 되거든요. 그 자율신경에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교감신경은 굉장히 급한 일을 할 때 확 활동하는 신경이 교감신경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 차가 갑자기 오면 확 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교감신경이 활동을 합니다. 근데 부교감신경은 그 반대입니다. 천천히 움직이는 신경입니다. 근데 교감신경이 활동하게 되면 사람 몸에 앉아도 혈압이 올라간다고 해요. 신경이 굳었습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교감신경보다는 사람은 부교감신경이 튼튼한 게 좋아요. 그런데 이 자율신경도 나이가 들면 계속적으로 퇴화가 됩니다. 그런데 퇴화되는 속도가 자율신경성에서 교감신경이 퇴화되는 속도보다 부교감신경이 퇴화되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부교감신경을 튼튼히 해줄 필요가 있어요. 말이 이상해. 자꾸 이 흘러가는 게 왜 저런 이야기 하나 이상하시죠? 아무도 이상하나? 무기감신경을 튼튼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숙면을 해라, 그 다음에 명상을 해라, 목욕을 해라, 뭐 이런 여러 가지 8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 치주 있잖아요. 잇몸을 튼튼하게 만들어라. 잇몸을 활동하게 만들어라. 그런 게 있습니다. 잇몸하고 이 내장하고 연결되어 있어요. 미주신경이랑 큰 게 연결되어 있고 내장하고 또 뇌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이 튼튼해지면 내장이 좋아지고 내장이 좋아지면 이 뇌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자율신경 중에 부교감신경이 튼튼해진다고 되어 있어요. 제가 이렇게 질문할 때 대답을 해달라고 해서 제가 대답을 듣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사장님들 부교감신경을 튼튼히 하시면 대답을 해주시 몸이 튼튼해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고민하세요. 제가 어디까지 했죠? 지금으로 와서 원리를 고쳐보겠습니다. 네, 그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건강기능식품이 굉장히 좋지만 아미코제는 잘 안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건강기능식품 시장이 한 5조 3천억, 6조에 육박합니다. 그렇게 좋은 시장인데 아미코제는 잘 안 돼요. 이걸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는데 그때 생각나는 게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기준이 이렇습니다. 옆집 아줌마가 먹고 좋아지니까 나도 먹는 거예요. 옆집 아줌마를 가만히 보니까 갈수록 얼굴이 예쁘지는 겁니다. 그래서 뭘 먹는 걸 가만히 보니까 무슨 비타민 같은 걸 먹어요. 그럼 나도 이뻐지려면 비타민을 먹어야 되겠다. 비타민을 사 먹었습니다. 안 이뻐집니다. 옆집 아줌마는 성형수술을 해서 이뻐진 겁니다. 그런데 그 비타민 먹으면 이뻐질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옆집 아저씨가 옆집도 많이 해줘. 왼쪽 집 아저씨가 억수로 건강한 거예요. 이 몸이 건강한 거 말고 하여튼 건강한 거. 그게 굉장히 건강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랑도 좀 건강하게 만들려고 옆집 아저씨가 뭘 먹는지 보니까 또 뭐 이상한 걸 하나 먹어. 오메가 이런 걸 하나 먹어. 그렇게 또 우리 신랑도 오메가를 사줬는데 안 건강한 거야. 옆집 아저씨가 건강한 이유는 옆집 아줌마가 반찬을 정성스럽게 잘 줘서 건강한 거였어요.
반찬도 안 해주고 오메가만 민게 뭐 되나? 자, 이렇게 하는 거죠. 남이 먹으니까 좋은 것처럼 보이거나 남이 좋다니까 내가 먹는 그런 패턴이 지금도 그렇고 그 당시에도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하는 패턴이었습니다. 제가 그때 고민을 한 게 이 패턴을 좀 바꾸자. 이 패턴을 어떻게 바꿀까? 개개인한테 꼭 맞는 건강기능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방법만 있다면 우리 이 건강기능 아미코젠 때려치우려 때 건강기능식품 사업을 아주 크게 만들 수 있겠구나를 고민했습니다. 별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요.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미코젠 12개 집단이 있다고 그랬죠. 12개 집단끼리 이제 모여서 회의를 합니다. 나는 뭘 하고 우리 회사는 뭘 하고 각각이나 우리 회사는 무슨 연구를 하고 등등등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있습니다. 그때 이제 가서 이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고민거리가 있는데 어떻게 해결하면 좋겠나. 그 사람들은 가방끈이 쭉 긴 사람들이거든요. 전부 다 박사 이렇게 있는 사람들. 제가 박사는 아닙니다. 그래서 좀 도움을 구하고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 이제 그 박사님들이 가방끈이 긴 양반들이 클리노믹스하고 스큐베드에 있는 그 팀들이 하는 이야기가 그거는 이렇게 합시다. 유전자 검사를 해서 맞춤형으로 딱 만들어주면 그 고민이 해결될 것 같습니다.는 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유전자 검사 2015년도 당시에 유전자 검사를 하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 검사하고 전혀 다른 겁니다. 그때는 주로 친자 확인. 그렇죠. 알을 하나 낳았는데 이 알 행동이 아버지를 안 닮았어, 얘를 안 닮았어. 엄마를 좀 닮은 것 같긴 한데 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가만히 보면 밥집 아저씨 목소리 닮아. 그래서 이제 이 머리카락 빼가 그래 하지 그래가지고 막 경이 아닌 해서 막 뜯고 싸우고. 그게 친자 확인을 그때는 그거는 포털 사이트에 유전자 검사 딱 치면 전부 친자 확인은 쫙 겁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유전자 검사는 친자 확인이 아니죠, 그렇죠? 가끔 어떤 사장님들은 우리 그 제나돌이에 전화를 하셔서 여기에서 친자 확인도 되나 하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는 안 합니다. 그 한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유전자 검사는 이렇죠. 내가 건강할 때 내가 타고 태어난 유전자를 확인한 다음에 그 유전자의 결함을 보고 다가올 미래의 질병을 미리 예방하자는 게 우리가 하고 있는 유전자 검사입니다. 전혀 다른 개념이죠. 자, 이렇게 하면 금방 제가 말씀드린 유전자 검사를 하면 거기에 대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면 정말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즉각적으로 그런 맞춤형 솔루션 유전자 검사 사업을 진행해보자고 아미코젠에서 결정을 내립니다. 그 결정을 내리고 나서 이제 그럼 어찌 밝힌대요? 유전자 검사 어쩌고 누구한테다 이야기를 하지? 그게 또 고민에 쌓이기 시작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제일 고민을 해보니까 유전자 검사는 그 당시에 이제 뭐 DTC라는 개념 그 당시에 아직 없었어요. 유전자 검사 기간마다 곧 나올 DTC에 대한 생각을 합니다. 뭐 어떻게 할까 하는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야, 이거는 다른 거 필요 없고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고 설득을 하는 방법만이 최고겠구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미코젠은 그런 유전자 검사 맞춤형 솔루션이나 그 사업을 대대적으로 일으키기 위해서 우리 롱제비티, 그 당시에 롱제비티죠. 지금은 좀 우리가 아미코젠 퍼시픽이죠. 아미코젠 퍼시픽이라는 회사를 만들게 된 겁니다. 2015년도에 이제 아미코젠 퍼시픽을 만들고 나서 유전자 검사 사업을 해야 되겠다, 이걸 맞춤형 솔루션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고민하고 있던 중에 정부로부터 2015년 당시에는 민간 기업에서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고민하고 있는데 정부로부터 이제 정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곧 민간 기업에서도 정부가 정해놓은 유전자 검사 항목에 대해서는 할 수 있게 해주겠다, 이런 정보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게 2016년 6월달 이 법적 규제가 완화가 됐습니다. 2016년 6월 29일 날 우리나라 생명윤리에 관한 법률이 규제가 완화돼서 지금부터는 정부가 정해준 유전자 검사 항목에 한해서는 민간 기업에서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미코젠 퍼시픽이 유전자 검사 맞춤형 사업에 적극 뛰어들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유전자 검사 맞춤형 솔루션이라는 게 정말 대간절 김영수 혼자의 생각으로, 혼자의 기분으로
이 사업이 성공할 것인가 의문이 생깁니다. 사실은. 이 그림을 보시면 요거는 2016년 2017년입니다. 2017년 6월달에 미국 샌디에이고에서 한 세계 최대 바이오 컨퍼런스의 장면입니다. 전 세계 바이오 관련된 과학자 16,000명이 모여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 바이오 산업은 이렇게 가는 게 맞을 것이다. 이게 앞으로의 세계적인 트렌드가 될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그 바이오 컨퍼런스의 화두가 이겁니다. 유전체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 의학의 실현. 이게 2017년 작년이죠. 작년 6월달 세계적인 바이오 과학자들이 모여서 하는 날입니다. 이제부터 바이오 산업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그런 사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다 하는 겁니다. 바이오 과학자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세계적인 바이오에 관련된 트렌드가 이쪽으로 옮겨갈 것이라는 뜻입니다. 제가 정말 앞을 기회를 잘 내다봤죠. 이 사업을 하면 우리는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라고 제가 생각했습니다. 세계적인 트렌드가 이제 그렇다는 거죠. 이것도 작년 하반기에 나왔던 자료죠. 아모레퍼시픽이나 LG생활건강, 한국콜마홀딩스 이런 회사는 우리나라 화장품 업계에서는 아주 탑에 있는 회사들입니다. 1, 2, 3죠. 1등, 2등, 3등한 회사죠. 이렇게 큰 회사들이 작년 하반기에 언론에 발표합니다. 어떤 내용을 우리들도 유전자 검사를 해서 맞춤형 화장품 사업을 한번 해볼 기다. 이렇게 발표를 합니다. 이렇게 우리나라의 1, 2, 3 탑을 달리는 화장품 회사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유전자 검사 맞춤형 솔루션이라는 그 시대적인 트렌드를 거스를 수 없다는 그런 이유입니다. 이건 미국에 있는 도시락 회사입니다. 회사에서 제공하는 도시락 사업을 하는 겁니다. 미국의 해빗이라는 회사인데 이 회사는 그냥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유전자 검사를 한 다음에 그 유전자에 꼭 맞는 영양성분을 넣고 필요 없는 영양성분을 뺀 도시락을 제공하는 사업을 합니다. 우리 유전자 플랜의 과정에서 그렇죠. 어떤 혈압에 관련된 일부 유전자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재밌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유전자 플랜의 과정 한 번도 안 들어보셨죠? 혈압에 관련 일부 유전자는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장어가 들어있습니다. 장어는 우리가 혈압에 콜레스테롤 제가 잠깐 말했습니다. 콜레스테롤 관련 일부 유전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이 장어입니다. 장어는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기로는 굉장히 몸에 좋은 음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어를 안주로 해서 이 저녁에 소주를 한 잔 드시게 되면 그렇죠. 술도 잘 안 취하는 것 같고 왠지 소주를 마셔서 또 굉장히 건강해지는 것 같고 다음날 지금 하나도 안 취하는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저만 괜히 이야기했습니다. 이게 민망합니다. 자, 장어는 그런 음식으로 이때까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는 콜레스테롤에 관련된 일부 유전자에 문제가 있으신 분은 먹지 말아야 될 음식에 속합니다. 또 정어리하고 청어라는 생선이 있어요. 이 생선은 덩푸른 생선이라고 그러죠. 덩푸른 생선은 뭐가 많이 들어있습니까? 오메가3. 그래서 우리가 항상 좀 자주 먹어라. 돈이 있으면 매일 사 먹어라. 돈이 없으면 너 먹는 거 빼들어 먹어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혈압에 관련된 일부 유전자에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또 먹지 말아야 될 음식입니다. 이런 거죠. 이제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건 틀렸다는 겁니다. 남이 좋아서 나도 좋을까? 이런 의문을 안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남이 좋다고 해서 내한테 꼭 좋은 것도 아니고 내가 좋다 해서 남이 좋은 것도 아니고 본인이 먹어야 될 영양소를 섭취해야 되고 본인이 먹지 말아야 될 영양소를 배제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사업을 이 해빗이라는 회사가 미국에서 도시락으로 그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유전자 검사, 맞춤형 솔루션 이런 것들은 이제 건강기능식품에 국한되는 게 아니고 점점 산업 전반에 걸쳐서 확대되어 나갈 것입니다. 자, 시대적인 트렌드가 그렇다는 거죠. 우리 유전자 검사 맞춤형 솔루션을 하면 시대적인 트렌드가 딱 맞는 현재 시대적인 트렌드 딱 맞는 사업이다. 자, 그 시대적인 트렌드가 왜 생겨났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우리나라에 국한된 이야기지만 세계적인 현상이죠. 현재
2016년도에 우리나라 여성분들 중에 환갑을 지난 여성분들이 남아있는 자녀 기대 수명이 27.2년이랍니다. 즉 87세까지 사신다는 거죠. 여자가 남자보다 수명이 길죠? 예. 여자분들이 남자보다 수명이 길다. 여자분들이 수명이 긴 이유는 아십니까? 뭐 그냥 대충 한번 던지시면 되는데 제가 답할 좀 다른 대답이 하나 있으니까. 여자분들이 남자분보다 수명이 긴 이유는 여자분들한테는 와이프가 없어서 그렇다. 이해하시려나? 여자분들한테는 와이프가 있다면 절대 수명이 길 수가 없다고. 자, 우리나라 여성분들이 그렇죠. 87세까지 사신다는 거죠. 중요한 거는 환갑을 지내신 분들 중에 남아있는 자녀 기대 수명이 27.1년인데 중요한 거는 그 중에 11년은 건강하게 살지만 통계적으로 그 다음 16년은 아주 안 좋게 사신다는 거죠. 이 16이 남아있는 자녀 기대 수명 중에 안 좋게 좋지 않게 살 수밖에 없는 16년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삶의 질을 날아가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게 되면 맨 처음 고장나는 게 이 못 움직이죠. 그런거리가 맨 처음 고장나기 시작. 그래서 못 움직입니다. 집에 있거나 또는 뭐 이렇게 요양시설에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문제가 생기는 게 삼키는 거, 씹는 거 이런 게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제 씹지 못하면 그냥 유동식으로 해서 삼켜야 되고 또 삼키는 게 중지가 되면 그다음 다른 방법으로 해서 투여시켜야 됩니다. 영양분을 투여시켜 살릴 수 있으니까 아주 안 좋은 삶의 질을 만들죠. 가고 싶은 데 못 가고 먹고 싶은 거 못 먹고 딱 두 가지에 딱 걸립니다. 이런 남아있는 안 좋은 16년의 기간을 우리는 줄여야 됩니다. 줄이는 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본인이 건강해집니다. 본인의 다국을 질병을 미리 예방하는 방법이 줄일 수 있는 방법이죠. 이건 또 우리나라가 얼마나 빨리 늙어가느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 초고령화 사회는 아니죠. 인구의 65세 이상의 인구의 비율이 7%가 넘어가면 고령화 사회, 14%가 넘어가면 고령 사회, 우리나라는 고령 사회가 있습니다. 20%가 넘어가면 초고령화 사회,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그런데 학자들은 이야기하죠. 우리나라가 향후 가장 늙은 사람이 많은 나라가 될 기라고 그렇게 합니다. 급속도로 늙어간다고 이야기하죠. 일본이 17년 걸리고 우리는 7년 만에 해치우기랍니다. 보시면 우리나라는 200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었어요. 17년 만에 고령 사회로 접어듭니다. 일본은 1970년도에 고령화 사회에 들어왔다가 뭡니까 이게 24년 만에 고령 사회로 접어듭니다. 더 재밌는 거는 일본은 이 2006년도에 지금 2006년 맞죠? 네. 2006년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지 않았습니다. 과학자들이 계산을 해보니까 2026년 가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갈 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2026년 동안 우리 몇 년 남았습니까? 9년 있으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죠. 2017년 고령사에 왔다가 초고령화 사회에 하는데 9년 만에 도달합니다. 일본은 12년 걸려서 도달을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걸 일본이 이기는 꼬라지를 못 봅니다. 일본들도 12년 걸려 우리는 단축시킨다. 우리 빨리 늘어비기라. 우리가 너무 빨리 굉장히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인구의 대다수 비율이 자꾸 이제 늙어간다는 아주 큰 문제가 있죠. 이 초고령화 사회라는 것도 대단히 위험한데 더 그 안 좋은 소식은 이겁니다. 의료비 지출이죠. 일본이 2006년도에 33.1년도에 일본이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갔을 때입니다. 33.1조에 9년 후에 보니까 42.4조에 약 1.5배 정도 증가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초고령화 사회에 들어가지도 않은 2006년도에 고령사회도 아직 안 들어갔습니다. 2006년도에 28.4조인이 고령사회에 도달하기 직전인 2015년도에 보니까 57.9조 원으로 약 2배 정도 증가합니다. 이제 고령사회에 들어갔고 좀 있으면 초고령사회에 들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 의료비 재정이 감당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를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정부의 고민입니다. 이 정부의 고민 중에 이걸 빨리 해결해야지 하는 한 방법이 그럼 민간기업이 유전자 검사를 하도록 해주자. 그래서 유전자 검사를 빨리 해서 건강할 때 자기 유전자를 확인하고 미리 맞춤형 솔루션을 한다면 의료비 재정이 좀 줄어들지 않겠나. 이게 정부의 생각이어서 2016년 6월 달에 이제부터 민간기업에서 유전자 검사를 해라. 이렇게 법을 개정을 시킨 겁니다. 현재의 사회적인 환경이 이렇다는 거죠. 이 유전자 검사라는 게 시대적인 트렌드, 사회적인 환경에 꼭 맞는 사업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성공할 수밖에 없고 이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유전자 검사를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가 맨 처음 시작한 게 DTC라 해서 제로 솔루션 12개의 유전자 검사 항목 46개의 유전자를 검사하는 걸 맨 처음 시작했고 지금도 하고 있죠. 지금도 우리 사장님들 다 이걸 사업화시켜서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체질량 지수, 색소 침착, 탈모, 모발, 피부나 피부 탄력 6개, 외형적 특징에 관련된 유전자 항목 6개, 중성지방 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비타민 C 대사, 카페인 대사, 내형적 특징에 관련된 6개 항목. 그래서 총 12개 항목의 46개 유전자를 DTC라는 거. 우리 이거는 민간기업에서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이 DTC라는 개념으로 현재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유전자 검사 다시 방법이죠. 이 12개 항목만 6개 유전자를 검사를 해보니 이것도 좋긴 한데 이거보다 좀 더 심화되고 직접적으로 병에 연관이 있는 유전자 검사를 해야 되겠다는 게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GSIB라는 형태로 브랜드로 유전자 검사를 다시 기획해서 상품화 시켰습니다. 보면 10개의 암과 11개의 일반 질병을 검사합니다. 거기다가 몸속에 있는 이 면역에 관련된 미생물의 유전자를 검사하는 거죠. 이 주로 구강에 존재합니다. 9개의 구강의 미생물의 유전자를 검사해서 이걸 GSIB라는 브랜드로 상품화시켜서 우리 사장님들께 공급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GSIB 중에 GS를 먼저 말씀드렸죠. 이건 유전자 검사, 몸에 있는 질병을 유전자 검사하는 겁니다. 자, 10개의 암이라고 했죠. 그죠? 폐암, 위암, 전립선암, 여자 같은 경우는 유방암입니다. 그 다음에 갑상선암, 대장암, 신장암, 방광, 간암, 췌장암, 식도암 이렇게 10개 하고 11개의 일반 질병, 제2형 당뇨병, 심방세동, 천식, 알츠하이머, 뇌졸중, 고혈압, 파킨슨병, 아토피 피부염, 심근경색, 류마티스 관절염, 간상, 동맥질환 이렇게 11개. 여기에다가 10개의 생활 습관을 같이 검사를 합니다. 흡연, 음주, BMI, 육류 섭취, 인스턴트, 가공식품 섭취, 튀김식품 섭취, 짠 음식 섭취, 우울감, 스트레스, 운동 습관 이렇게 10개의 생활 습관을 검사합니다. 이 암이나 질병은 본인이 타고 태어난 유전자도 정말로 중요하지만 여기에다가 내가 현재 하고 있는 생활 습관을 합쳐야 발병률이 더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GSIB는 10개의 생활 습관과 10개의 암 유전자와 11개의 유전자, 11개의 일반 질병의 유전자를 검사하는 방법으로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이걸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 DNA를 기반으로 한 선천적, 후천적 질환 발생 위험도 검사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이렇게 검사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최초로 있고 현재 국제 특허에 출원증이 있습니다. 물론 클리노믹스에서 출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나올까? 결과가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이건 암에 관련된 유전자를 검사하니까 어떤 분의 A라는 분의 암에 관련된 유전자를 검사해서 발생 위험도를 조사했습니다. 보니까 갑상선암 이분은 한 중간 정도 위험이 있어요. 위암 같은 경우는 중간보다 좀 높고 대장암 같은 중간, 폐암 같은 건 아주 엄청 높은 그런 유전자를 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여기다 생활 습관을 하는 걸 모아서 한번 다시 합쳐보니까 이렇게 변합니다. 갑상선 거의 비슷하죠. 위암은 이분은 중간에서 조금 위에 있는데 이 음식물을 잘 못 드시는 것 같아요.
극대화가 있어요. 발병 위험률이 엄청 높습니다. 또 대장암 중간 정도 되는데 이 음식물을 섭취합니다. 대장암 중간보다 좀 위에 있습니다. 폐암은 아유 유전자를 타고 태어나기는 잘못 타고 태어났는데 생활 습관이 좀 괜찮아서 폐암은 중간부터 좀 떨어졌죠. 좀 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유전자 그 다음에 생활 습관을 합치니까 굉장히 현재 내 상태하고 묶어져서 정확한 발생 위험, 질병의 발생 위험도를 예측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내가 현재 생활 습관을 계속했을 때 또는 개선했을 때 어떻게 되는가를 보니까 이 현재 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면 전체 암에 걸릴 위험도가 한 26등 되는 거예요. 26등이 된다는 뜻은 100명 중에 26등에 해당됩니다. 그런데 이건 1등이 좋은 게 아닙니다. 1등으로 하면 되게 안 좋은 게고 꼴등이 제일 좋은 게입니다. 그런데 이분 26등이 그렇게 좋진 않아요. 현재 갖고 있는 생활 습관을 계속 안 좋게 유지하면 10등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굉장히 안 좋아진다는 거죠. 생활 습관을 개선하면 50등까지 떨어질 수 있다. 그래도 절반 정도 간다. 그래서 생활 습관이라는 게 유전자 검사 못지않게 중요하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여기다가 이 나이대별로 발병이 될 수 있는 확률을 또 계산해 드립니다. 보면 이 일반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균 유병률인데 생활 습관을 여기 초록색입니다. 생활 습관을 넣어보면 유전자 플러스 생활 습관을 넣어보면 나이대별로 이 병에 걸릴 발병 위험률이 어디에 해당된다는 것까지 검사 결과 보고서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IB, 우리 구강에 있는 면역에 관련된 미생물들. 이 구강에 있는 면역 미생물들이, 면역에 관련된 미생물들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구강 속에 있는 그 상처 또는 구강 속에 드러난 혈관을 통해서 요런들이 전신에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여기 전신 질환을 일으킬 위험을 갖고 있어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치매를 걸리게 만든다거나 심지어 이런 관절염까지 걸리게 만들 위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 이 구강을 깨끗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또 여기서 조금 더 옆으로 사적으로 좀 세보면 우리가 이제 이 구강을 깨끗하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제일 처음 생각나는 거. 양치질이죠. 지금 하루에 몇 번 하십니까? 양치? 2번. 세 번? 세 번 하십니까? 좀 잘하십니다. 한 번 하시는 분도 계시고 두 번 하시는 분, 세 번 하시는 분 계시는데 중요한 거는 이 칫솔을 어디다 보관하느냐입니다. 칫솔을 어디다 보관하십니까? 화장실. 예, 그걸 화장실로 쓰시는 분은 화장실이라고 하고 그걸 욕실로 쓰시는 분은 욕실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시는데 사실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동네입니다. 우리 근데 욕실에 보면 옆에 변기가 딱 있죠. 그래서 이 칫솔을 좀 변기에서 먼 곳에 보관 절대 안 합니다. 변기 옆에 딱 보관합니다. 거기 놓을 때가 제일 좋거든요. 거기다 딱 놓습니다. 그런데 우리 또 이제 남자분들이 집에서 요즘은 또 마누라가 겁이 나서 앉아서 싸 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다. 우리는 또 그걸 못 하거든요. 서서 싸 남자분이 서서 변기에다 이렇게 하시면 여기 물방울이 튀어 올라가는 게 6m가 올라갑니다. 올라간다. 이게 우리 지붕이 없어 위층이 위에층까지 다 퍼져나갑니다. 그러니 이 온 욕실 안에 그 비산된 오줌 줄기가 돌아다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칫솔에 다 달라붙어요. 실제 칫솔을 현미경으로 보면 우리 칫솔이 이 하얀색으로 되어 있죠. 칫솔 모가 두툼한 미생물 덩어리로 되어 있습니다. 변명을 보면. 그래서 칫솔을 얼마나 깨끗하게 잘 관리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칫솔 관리하는 방법 가르쳐 드릴까요? 네. 네, 2층에 가셔가지고 칫솔 살균제가 달라고 이렇게 돈을 주시면 줍니다. 그걸로 가지고 이 두부만 짝짝 뿌려서 5초만 흔들어 주시면 안에 있는 미생물 다 죽습니다. 그 실제 실험 결과도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음에 제가 기회가 되면 실험 결과도 보여드릴게요. 금방 없어집니다. 그래서 칫솔 관리는 그렇게 합니다. 근데 이빨을 이렇게 아무리 잘 닦아도 우리가 목 안에 이렇게도 닦습니까? 혀 밑에도 막 이렇게도 닦습니까? 혓바닥은 닦죠. 혓바닥은. 근데 이 구강에 있는 미생물이 칫솔 닿는 곳에만 살 거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야는 칫솔 안 닿는 곳에 더 많이 삽니다. 그러면 또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또 가르쳐 드릴까요? 이 사장은 다 아시네요. 저는 가끔
장사를 할 때 사장님들이 대답을 안 해주면 엄청 민망합니다. 오늘은 좀 덜 민망하네요. 자, 이렇게 건강에 있는 미생물들이 전신 건강에 우려를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보시는 것처럼 침습성, 소화성 치주염이 걸릴 수 있고, 요놈은 관절염, 밑에는 관절염, 동맥경화, 심근경색, 요놈은 심근경색, 당뇨, 고혈압, 심근경색, 당뇨, 관상동맥질환, 심근경색, 미수가 출산, 조산, 자궁내, 당뇨, 종양골, 두통, 당뇨, 동맥경화, 뇌수막염, 이렇게 전신 건강에 영향을 미칠 미생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우리 GSIB를 하시면 구강에 있는 미생물의 유전자를 검사한 다음에 어느 놈이 있다고 확인한 그런 작업을 해서 결과 보고서에 그렇게 해드립니다. 가끔 결과 보고서를 보시고 이게 인터넷상으로 보시고 IB는 없다 이렇게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우리 홈페이지 보시면 이 GSIB 들어가는 칸이 있죠. 거기 들어가면 두 개가 있습니다. GSIB 두 개를 나눠놨어요. 그래서 IB를 이렇게 눌리셔야 IB에 대한 결과 보고서를 보실 수 있습니다. 이건 잘 이해하고 계십시오. 절대 이해 안 하실 겁니다. 잘 이해하고 계시기 바랍니다. 예. 자, 이렇게 GSIB를 하죠. GSIB는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면봉 2개, 각을 1개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이거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적으로 검사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검사를 샘플을 모은 다음에 미국에 있는 클리노믹스를 보내서 미국에 있는 클리노믹스에서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검사를 한 다음에 우리는 웹상을 통해서 결과 보고서를 보거나 또는 본인이 결과 보고서 인쇄인을 좀 해줘라 이렇게 신청하시면 인쇄인을 보내드리는 그런 과정을 거칩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미국 가야 되기 때문에 약 한 달 정도 걸리죠. 지금 하신 분도 꽤 계시는데 한 달 있으면 결과가 나오죠, 그죠? 절대 대답도 안 하시네요. 네, 맞습니다. 예. 자, 이렇게 돼 있고 우리 그냥 그 12가지 항목과 6개 유전자를 검사하는 거고 면봉이 여기서 하나만 빠지는 면봉 1개, 각을 1개 이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실제 이제 그 결과 보고서죠. 결과 보고서 10개, 11개 생활정보 10개의 환경유형이 하면 이러한 환경유형까지 넣으면 이러한 결과 보고서가 나온다. 10개의 일반 생활 습관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다. 요 10개의 생활 습관을 넣는데 이걸 상당히 좀 본인이 잘 생각하셔서 정확하게 넣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정확하게 넣어야 결과가 정확하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암에 관련된 유전자를 그냥 유전자만 검사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오는데 생활 습관까지 같이 넣으면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즉 다시 말하면 유전자만 검사했을 때 위암, 폐암, 유방암, 갑상선암, 방광암이 이렇게 중증 관리가 나오는데 생활 습관까지 넣으니까 갑상선암까지 중증 관리가 됩니다. 그래서 생활 습관을 넣는 게 중요하다. 발병 위험도를 예측하는 측면에서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각각의 질병에 관련돼서 또 어떻게 된다는 거죠. 폐암 같은 경우에 이거 보면 이분 홍길동이라는 분은 이렇게 보면 유전자 검사만 보니까 4등인데 생활습관까지 같이 합치면 2등이다. 엄청 안 좋아졌죠. 이분은 되게 생활습관을 조심해야 된다. 환경까지 다 넣으면 일반적인 유병들에 비해서 4.84배가 높다. 굉장히 위험. 4.84배까지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활습관이 이 폐암을 좌우하게 되고 이 생활습관을 고치는 게 중요하다. 여기는 생활습관을 그렇게 고쳐라 하는 그런 내용까지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DNA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제가 앞전에 맨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현재 DNA 플랫폼 비즈니스를 합니다. 이 DNA 플랫폼 비즈니스라는 뜻은 DNA로 기반으로 하는 모든 일을 해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하십시오. 지금은 DNA 검사, 즉 유전자 검사를 하고 맞춤형 솔루션을 제공하는 단계입니다. 근데 앞으로는 더 발전되어 나가면 이 유전자를 검사한 다음에 모든 걸 다 하겠다는 거죠. 교육도 유전자 검사를 해서 교육에 적합한 교육을 추천해드리고 심지어 결혼할 배우자까지 유전자 검사를 해서 적합한 배우자를 추천해드리는 그런 사업까지 해보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만든 브랜드가 DNA 플랫폼 비즈니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금방 말씀드린 내용은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렇게까지 가려면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눈에 앞에 보이는 목표는 이겁니다. 우리는 DNA를 현재는 12개 항목만
5개 유전자 플러스 10개의 암, 11개의 생활 질병까지 검사하죠. 거기다 건강 미생물 9개까지 해줘. 이건 앞으로는 몸 전체의 유전자 검사를 한번 해버리라. 이걸 전장 유전체 검사, 즉 풀제롬 시퀀스라고 이야기합니다.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220여 항목을 검사를